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정치인들이 바다를 모릅니다. 오늘은 자주 국방에서 바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3년도에 이제 윤 정부 때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경항공모함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쪼그라든 한 2만 톤짜리 드론 항공모함을, 그거를 지금 현재 뭐 연구 의뢰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까? 솔직히 저는 의심이 듭니다. 이 항공모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996년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말을 했거든요.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열받죠. 더더군다나 김영삼은 또 강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해군력이 실질적으로 1 분의 한 10% 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또 이견이 좀 그때 인제 나왔었죠. 뭐 결국은 그게 그때 이제 무산됐는데, 무산된 배경을 인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합참해서 북한에 대응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자, 이제 이 논리를 펴기고 말 그대로 그냥 북한이라 그러면은 대양 해군이 아닌 육군 위주로 가자, 이게 이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 주변국인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두 국가를 굳이 우리가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 이유를 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백조화시킨 거죠, 그게. 물론 그때 당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기술 의존도가 일본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고민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 먼저 일본의 이 최근 그 인제 총리 행동을 딱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인제 일본 총리가, 어떤 기자가 한 질문이 인제 어떤 거였냐면은,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에 가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총리한테 딱 질문하니까,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요. 뭐 다 알다시피 뭐 그 뒷배경을 또 보게 되면은, 1951 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남북 전쟁, 한국 전쟁 치러질 때, 그때 9월 달에 미일 동맹해 가지고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동맹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 이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군대를 인제 파견하고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본은 뭐 당연히 그 뭐 동맹 관계가 있고 하니까 거기 그것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하고 같이 그쪽이 대만이 해상 수송 경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늘 있다 보니까, 그 일본 총리가 말을 딱 내뱉을 때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었긴 내뱉었는데, 평상시에 숨겨 놓은 생각을 말을 했겠죠, 그게. 그때 당시 일본 총리가 갓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 해 가지고 "몰라서 그랬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게요. 이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딱 돌아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나가야 되느냐. 총리가 됐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요. 그게 뭐 어찌 보게 되면은 총리의 말이 이론적으로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따져볼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에 이 전부 다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무역 관계, 더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이 서로 대립 관계, 또 그중에서 기술 패권,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반도체 등 이런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첨단 기술을 언제 그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이 갈등 관계도 분명히 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또 나타나겠죠, 그게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보유할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은 한참 멀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에는 그런 기술 확보가 끝났을 때에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중국이 돼 가지고 그런 최첨단 무기를 수출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제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뭐 일본 총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뭐 대만에 대한 그러한 강경의 메시지 냈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경제 조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한한령. "아 중국 관광객들 너 일본 가지 마라.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것도 뭐 일본으로서 지금 당장 좀 조급함이 나타나겠죠, 그게. 그것도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두바이에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비행기가 오키나와에서 항공급유를 받고 자 저쪽에 또 다른 데 뭐 이렇게 받고 해 가지고 두바이로 가게끔 돼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인제 거부를 했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국토와 그다음 이제 연공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 주변을 우리가 비행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런 일본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말 그대로 이웃 국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게 경쟁 국가지 친구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세계 어느 나라든 그 이웃 국가는 서로가 침략하고 서로가 절대적으로 무시했던 그런 과거에 과거든 현재도 다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항상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그럴 건데 한반도를 침범하려고 했고 했었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간섭을 하겠죠 그게. 특히 일본은 또 우리하고 어떤 이 굉장히 더 해상 관계에서 밀접한 것은 뭐 스가루 해협이라든가 시모노세키 해협, 오키나와 열도와 관련된 이 바다선 이게 우리의 어떤 해상 경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미군이 한반도를 딱 떠나갈 때 진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한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바이를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항공급유를 관에서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만 딱 보더라도 벌써 우리는 벌써 해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일본한테 밀리고 있다. 그걸 인제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 척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책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윤 정부에서 항공모함마저 그걸 인제 거의 포기해 버렸고 지금은 20,000 톤짜리 그것도 뭐 드론 뭐 항공모함이다 해 가지고 이걸로 지금 연구 의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실패라는 겁니다 그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미군이 이제 한반도를 떠나고 나면은 지금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바다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무역 항로가 다 끊기고 경제적으로 이거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으로 그런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요 그게. 뭐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소위 말해서 강하고 똑똑한 놈 만나려고 하지 않나요 이게? 뭐 힘없고 좀 비리비한 이런 친구들을 물론 누군가는 또 만나고 또 보듬어 주겠지만은 절대 다수가 인간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을 또 만나길 원한다고 그게요. 국제사회는 이거보다 더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 국방력이 딱 세게 되면은 경쟁력도 경제력이죠. 경제력도 따라오고 우방국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어딜 가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가 든든하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 이 자세도 틀어질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활발하게 또 활동할 수가 있고 자신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경제 활동도 더 융성하게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요. 또다시 당연히 또 우대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게.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이제 GDP의 3.5%까지 이렇게 올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대로 항공모함을 건조해 가지고 뭐 우리의 국방은 당연한 것이고 해상 수송로까지 보호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담당해야만이 진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도 좀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출퇴근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